예, 오늘은 필리핀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고 확인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 길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부의 내용으로 필리핀에서 주택을 임대차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오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주택을 렌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렌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집을 어떻게 얻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정작 마음에 드는 집을 구했다 하더라도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또 계약서 작성할 때에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야 될지를 몰라서 당황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또 그리고 이 계약서 하나 잘못 쓰므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정착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은 참 황당한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많이 포함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필리핀의 계약서는 거의 대부분 집주인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작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필리핀에서 오래 사신 분은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이제 막 필리핀에 오셨거나 또 필리핀에 온 지 몇 년 안 되신 분들, 또 혹은 필리핀에 온 지는 오래되었지만은 연세가 있으셔서 아직까지 언어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 상태에서 영문으로 된 계약서를 보면은 먼저 눈앞이 캄캄해지죠. 그래서 대충 숫자로 쓰여진 렌트 금액만 확인하고 또 몇 개월인지만 확인하고 그리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사를 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사를 가서 문제가 없을 때는 잘 지내지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 계약서 하나 때문에 큰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로 집 주소가 정확한지, 또 그리고 집주인의 이름이 맞게 기재가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에이, 계약서 작성하는데 집주인 이름이 틀릴 리가 있나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계약자로 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이 등기부 등본상의 집주인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라 하더라도 그 집이 남편 이름으로 돼 있으면은 계약서상에 사인하는 사람이 남편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부인이 자기 이름으로 대신 계약서 쓰는 경우들도 가끔 있다는 말이죠. 문제없이 계약기간 동안 잘 살다가 나가면 괜찮은데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계약서를 썼거든요.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그 부부가 법적인 집주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쓸 때 반드시 집주인 이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써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렸던 어떤 분 이야기인데 그분은 땅을 샀습니다.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건물까지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명의이전을 하려고 봤더니 계약서 상에 사인한 사람과 등기부 등본상의 집주인이 이름이 다른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분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오고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외국에 살고 있어서 한국에 있던 자기 친척한테 이 집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친척이
자기 이름으로 그냥 사인을 한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은 의외로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사인하면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주인이 나보고 팔아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돈도 다 지불하고 건물까지 지은 거예요. 만약 이 경우에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나는 집 판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돈 들여 지은 건물까지도 다 뺏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쓸 때에 임대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이름과 또 이 계약서상의 이름이 같은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월 렌트 기간과 월 렌트비가 얼마인지 또 그리고 보증금은 몇 개월분을 내야 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는 2달분 아니면은 3달분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상에 보증금을 6개월씩 요구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증금 상환 조건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필리핀의 집주인들은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집 이사를 나가고 한 달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해놓고 한 달 후에 연락하면은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를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정말 황당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이사 가는 날 집주인이 와서 집의 이상 유무를 다 확인하고 또 그리고 각종 공과금 다 오늘 날짜까지 정산해서 납부한 거 영수증 확인하고 그리고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주인은 안 해주려고 그러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보증금을 마지막 임대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2개월치 월세라면은 집세를 마지막 2달치를 이 보증금으로 대체한다고 그렇게도 많이들 계약서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은 이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집에 이사를 가게 되면은 반드시 집의 모든 상태들을 다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벽에 금이 간 거라든가 유리창에 금이 간 거라든가 심지어는 주차장 바닥 콘크리트 금이 간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사진을 다 찍어 놓는 바람에 손해를 안 보고 이사를 나왔는데 자칫하면은 보증금뿐만이 아니고 집주인한테 고소까지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놔서 내가 이사 가기 전의 모습과 또 이사 나오고 난 뒤의 사진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런 문제 없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집의 사진을 꼭 찍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진을 써먹을 일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2편에서 또 다른 계약 시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